정해줘라. 역시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별표요. 이유 제시가 이제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23조를 볼까요? 제일 밑에 있는 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면 안 해도 되고, 그걸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법적 근거, 당신은 몇 조 뭐에 의하여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과하는 거다라고 제시해 줘야 한다. 하여야 하는 거예요. 의무예요, 이거는. 단 그 밑에 1, 2, 3에 해당하면 예외예요. 면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축 허가를 내줄 때도 그 밑에 1, 2, 3에 해당하지 않은 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고, 영업 정지를 때릴 때도 그 밑에 1, 2, 3에 해당하지 않은 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분장에 다 써줘야 됩니다. 그럼 언제 안 해도 되는지 이 예외가 중요한 거죠.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다 인정해 줄 때, 얘가 해달라는 신청대로 그대로 다 해줄 때는 굳이 뭐 적어줄 필요 있냐, 이거 다 알 건데. 모두 그대로, 모자 동그라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이라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대요. 모 동그라미 2의 반, 경미한의 경, 명백의 명, 모 반경 명. 다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 모 반경 명긴. 좀 긴데 모 반경 명긴. 전에는 모 명긴만 했는데 단순 반복 경미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모 반경 명긴, 길지만 알아둬야 됩니다.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항을 보세요. 2항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제1항 2호 및 3호의 경우에 1, 2, 3호 3개가 있는데 1호는 쏙 빼고 2호 및 3호의 경우에만 돼 있죠. 이때는 처분 후에, 자, 1호, 2호, 3호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예외잖아요. 안 해주고 그냥 처분만 때렸어요. 근데 2호나 3호는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 2, 3호는 안 해도 돼요. 근데 2호, 3호일 때는 요청하면 해줘야 돼요. 자, 그 말은 1호일 때는 뭐라는 거예요? 요청을 하도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낼까요? 1호를 딱 내는 거야.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처분 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면 X다, 이 말. 왜? 2호, 3호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를 내요. 이렇게까지도. 그러니까 조문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설마 여기까지 낼까 했더니 점점 세부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놔야 되지. 그래서 별표 2개가 되는 거야, 이 조문은. 그 다음에는 뭐 어이나 부기대상, 적용 정도 이런 걸 읽어보면 왜 이유를 적어주라 그럴까? 그렇죠? 읽어보면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고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유 제시의 정도, 뭐 다음 강의는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하고 앞부분을 조금 빨리 진행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이유 제시의 정도.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딱 처분장 딱 받아보면 무슨 조문에 근거하여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적어줘야 된다. 다만 셋째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때는 보통 신청서에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내가 알거든, 신청한 사람이.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세세한 근거법 규정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 조문 몇 조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판례가 1번 A, 2번 A, 1번 AA, 2번 AA, 3번
B. 그렇죠? 그래서 2번 같은 게 그거예요. 이제 신청을 한 경우에 원래는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를 딱 써줘야 되는데 그냥 도시계획법 몇 조에 따라 이렇게만 써줬단 말이야. 관계없다 이 말이야. 시행령 몇 조까지 세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었다. 그거 안 적어줬다고 위법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유 제시 방식은 제일 마지막 줄 함께 하는 거예요. 처분하면서 같이. 다음 이유 제시 혐의 효과는 이유 제시 안 하면 절차를 안 지킨 거죠. 따라서 독립적인 위법 사유가 되고요. 위법하게 되고 그 위법성의 정도는 무슨 사유? 취소 사유. 혹시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을까요? 둘째 줄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 되느냐? 소송 절차 끝날 때까지라고 보는 독일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라 그러죠? 셋째 줄 불복하기 전까지. 쟁송 제기 이전까지. 왜 빨리 갔을까요? 이거는 이미 했으니까 하자의 치유에서. 자, 이 부분을 딱 읽었는데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행정행위 파트에 있는 하자의 치유와 전환 파트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공부가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저녁은 좀 일찍 끝나더라도 독서실에 앉아서 보고 가야지. 하자의 치유를. 그렇죠? K-팝 이런 거 보지 말고. 다음 판례. 예전에 했던 판례 똑같은 거예요. 1번 판례 A, 2번 판례도 똑같은 판례예요. 불복을 하기 전에 치유해야 된다는 판례예요. 읽어봐야 돼요. A급, A급. 그 다음에는 25조. 상식적이에요.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잘못 적은 거야. 오산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런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정해서 통지해 주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굳이 뭐 절차 위법하다고 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올해는 만약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서 2월 30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위법한 처분이에요? 2월 30일이 없으니까 명백한 오기죠. 무슨 뜻이에요? 이 처분은 2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30일을 지우고 화이트로 29로 바꾸면 적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굳이 위법하다고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정하고 알려줘라. 다음 26조.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한테 그 처분에 관하여 심판 동그라미, 소송 동그라미. 심판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당신은 언제까지 심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 심판은 어떻게 청구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이 말. 오늘 집에 가시면 엄마 아빠한테 세금 부과 통지서를 좀 보여달라 그래요. 거기 보면 근거와 이유가 다 적혀 있고요. 제일 밑에는 빨갛게 뭐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고 뭐 심판 청구 가세 불복할 수 있는 절차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다 적혀 있어요. 왜? 이렇게 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고지가 안 됐으면 세무공무원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절차법을 배웠는데 26조에 보니까 알려주라고 돼 있는데 왜 안 알려주냐고 말이야. 따지라 이것이. 자, 다음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신청에 의한 처분은 어떤 거예요? 허가, 그렇죠? 면허, 승인 뭐 이런 거겠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게 조문이 있냐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처분을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신청은 뭘로 해야 될까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면 받아줘요? 문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된다. 물론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공시를 했으면 그걸로 따르면 되고요. 전자문서를 할 때는 역시 뭐예요? 내가 신청서를 전자문서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했어요. 언제 신청한 게 될까요? 그 공문이 열어봤을 때 역시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입력된 때 동그라미. 그 다음에는 읽어보시면 역시 다 아는 거예요.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이렇게 서류가 미비되면 전에 무조건 되돌려 보내면 안 된다 그랬죠. 신고할 때 다 했어요.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읽어보면 상식이에요. 다음 판례.
신청의 의사표시는 확정, 이것도 저 앞에서 했던 거예요. 신고 신청할 때 했어요. 갔는데 물어봤더니 공무원이 이상한 걸 요구하길래 또는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이거는 약간 다르네. 신청서를 갖고 갔어요. 근데 신청서를 접수시킨 게 아니라 공무원한테 이 신청서 내용이 뭔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리고는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그냥 갖고 와버렸어요. 왜? 그 공무원이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하길래 신청서 안 내고 그냥 와버렸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공무원 놈이 잘못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죠? 나는 그때 신청했었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 받아들여질까?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명백하게 신청은 했어야 됐다. 이 말이야. 확정적으로 신청은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셋째 줄.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밑에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그 밑에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A급. 18조 여러 행정청이 관여할 때는 신속하게 협조해라. 뭐 상식적이고요. 19조 처리 기간을 설정해서 공표해 줘라.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그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뭐 말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쭉 흘러가는 걸로 뭐가 나왔다 그랬잖아. 아이씨, 생각이 안 나. 뭐야? 기간 내에 처리 기간을 지나도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아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버리겠다는 게 떴다 그랬죠? 이거야. 처리 기간이 그거야. 처리 기간을 설정해서 공표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을 안 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허가를 낸 걸로 보자는 거죠. 아직은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조문이에요. 읽어보시면 상식적입니다. 동그라미 정도 해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 처분의 절차. 우리 행정법은, 행정절차법에는 이제 의무를 구가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또는 제한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뭐 어쨌든 보죠. 제일 먼저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아까 했죠, 제가 21조 조문. 다음 페이지 조문이 있네요. 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 미리가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의무예요. 제목, 성명, 법적 근거, 원인이 되는 사실, 또 의견 제출할 수 있대 등등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 사항 동그라미 크게 1, 2, 3 다 합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는 통지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대요. 면제 사유네요. 아까 이유 제시도 뭐라 그랬어요? 모 반경 명기의 경우는 안 해도 됐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해도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할 때는 사전 통지해야 되는데 그 밑에 일 경우는 안 해도 돼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 동그라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동그라미 증명된 경우, 증명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긴급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고. 사망, 처분의 성질상 동그라미. 성질상 의견 천치가 현저히 곤란 동그라미. 100%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들어본 듯한 느낌은 와야 돼. 이 조문도. 언제? 긴급할 때. 객관적으로 증명됐을 때. 성질상 곤란할 때. 자, 이때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됩니다. 5항 안내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6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를 알려야 되고요. 됐습니다. 그걸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행정청은 이럴 때 이렇게 된다.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따로 안 봐도 돼요. 자, 판례 1번 A급이고요. 2번 A급입니다. 자,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 지도 방식에 의하여 예전에 사전에 고지를 해줬대요.
그에 따라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도 방식으로 미리 알려줬고 그때 그 사람이 자진해서 폐공 그 온천 지구에 그 온천수를 뽑아 올리는 그 뭐죠 이거 파이프 그거를 폐공 막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앞에 있는 긴급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됐고 성질상 곤란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통지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했으니까 위법하다고 나온 판례.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1번 A, 2번 A. 3번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보면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이제 고시를 해요. 언제든지 일반인이 볼 수 있습니다. 아, 길이 어떻게 도로가 뚫리겠구나. 자, 이럴 때는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은 절차법 1조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법률에 의하여 이미 처분 때리고 고시 공고까지 하도록 했다는 건 뭐야? 고시 공고하는 건 미리 알리는 거예요. 이미. 따라서 따로 사전통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A급이요.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가면 어때요? 많이 봐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뭐 저렇게 가르쳐라고 하지 말고 무시 나도 가르치겠다 그러면 외우라면 다 외우라 그러지. 그런 게 아니다. 날 좀 이해해 달라 이거죠. 이걸 이해시키려면 1시간 걸려요. 자, 됐고. 반가운 판례가 나왔네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경우. 아까 했죠? 언제 했는데 하지 말고. 신청에 대한 거부는 제일 마지막 판례를 보면 돼요. AA급이에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따라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된다고 할 수 없다. AAA급. A 3개야 이거는.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다음 의견을 듣는 절차네요. 의견을 듣는 절차. 자, 의견을 들으려면 좀 배가 불러야 의견을 들을 수. 조금 쉬었다가